우리 집 테라스에 펭귄이 산다. 프롤로그 1950년대 어린아이였던 내게 누군가 내 삶의 어느 순간에 펭귄과 함께하게 될 것이고 한동안 그 펭귄과 한편이 되어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될 거라고 말해줬더라면 아마도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 어머니도 이셔에 있는 집에서 악어 3마리를 키우셨다. 하지만 악어들 몸집이 지나치게 커지는 바람에 한적한 마을에선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됐고 결국 채싱턴 동물원의 관리인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악어들을 데려갔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악어들을 기른 것은 아니다. 어머니는 16살 때까지 싱가포르에서 살다가 잉글랜드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어머니와 절친했던 친구가 눈물 어린 작별의 선물로 알 3개를 줬다. 그런데 어머니가 잉글랜드의 어느 오두막집에서 긴 휴가를 보내는 동안 이 알들이 자연부화를 했고 휴가를 마치고 이셔로 돌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부화한 악어 새끼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흐른 후에도 어머니는 이따금 그때를 떠올리며 그 독특했던 선물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다. 나는 야생동물이나 가축에 대해서는 꽤 훤한 편이었다.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 사고방식도 꽤 현실적인데다 여우가 농장가축에게 치명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국적인 동물은 접할 기회가 없어서 기껏해야 동물원에서 보거나 상상 속에서 만나는 것이 전부였다. 월트 디즈니 영화 제작자들이 그러했듯 나 역시 영국의 소설가 러디어드 키플링의 천재성에 영감을 받았다. 나는 그의 소설 정글 이야기와 킴을 완벽하게 구분할 줄 알았고 50년 후에 내 학창시절과 매우 비슷했던 그의 학창시절의 일화들도 줄줄 꿰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에드워드 시대의 사고방식을 지닌 구식 아이였다. 부모님은 각각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조부모님과 삼촌, 이모와 고모, 사촌들은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 인도, 지금은 스리랑카가 된 실론, 싱가포르, 로디지아, 나하살랜드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친척들이 사는 나라들은 매우 친숙하게 느껴졌다. 친척들은 1년에 몇 번씩 암흑의 아프리카 같은 영화 속 이야기에 흠뻑 빠져있는 내 상상력을 북돋아주기 위해 먼 나라에서 편지를 보내주곤 했다. 하지만 나는 편지 속의 나라들이 아니라 진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인도 연고도 없는 남아메리카가 모든 조건에 딱 맞았다. 그래서 나는 좀 더 크면 남아메리카에 있는 학교로 가리라고 다짐했고 12살 때에는 스페인어 사전을 사서 몰래 스페인어 공부를 하기도 했다.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고 싶었다. 남몰래 스페인어를 공부하던 때로부터 10년 후 정말로 기회가 찾아왔다. 우연히 영국의 교육 관련 잡지인 타임스 에듀케이셔널 서플리먼트에 실린 구인 광고를 보게 된 것이다. 구인, 아르헨티나 기숙학교 교사라고 적힌 광고를 보자마자 내게 더할 나위 없는 자리임을 직감한 나는 그 길로 우체국에 달려가 30분 만에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서 보냈다. 지원서에 당장이라도 대서양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내가 최적임자이니 다른 사람들은 더 찾아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썼다. 분명 내게 가장 잘 맞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곳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해두었다. 외교부에서 일하는 삼촌 덕에 아르헨티나의 친페론 정부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내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또 다른 군부에 의한 유혈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컸다. 도시 곳곳에서 테러가 만연했고 일상적으로 살인과 유괴가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무질서한 상황에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군 세력뿐이라는 생각이 아르헨티나 전역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런던에 있는 주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 은행 정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어 극심한 혼란 상태였다. 요약하자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금 아르헨티나에 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며 상식 밖의 행동임을 모든 정보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학교 측에서는 내게 상주교사 자리를 제안했는데 계약 조건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일단 학기 내내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교 측에서는 왕복 비행기 비용을 부담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 받는 노령연금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화폐로 제공된다고 했다. 교장 선생님은 그 수령액이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구매력과 직결된다고는 말해주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지극히 불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월급은 다른 동료 교사들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학교에 있는 동안 식사와 숙소도 제공됐다.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잉글랜드행 비행기표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을 계좌에 넣어두었다. 거래하는 은행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런던과 남아메리카 은행 지점과 연계가 되는지, 그래서 필요할 경우 돈을 인출할 수 있는지 등도 확인해두었다. 하지만 내게 돈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나를 사로잡았던 모험 정신으로 내 운명을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쪽 하늘 저편에서 운명의 여신이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은 내 자손들에게 들려줄 어마어마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해줄 친구이자 여행 동반자인 펭귄 한 마리를 내게 점지해줬다. 후안 살바도르는 펭귄이다. 암울하고 불안한 시절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매료시킨 펭귄이다. 테러 조직이 미쳐 날뛰고 여기저기서 폭력 시위가 일어나는 가운데 금방이라도 무정부 상태로 치달을 듯 위태로웠던 침페론 정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 펭귄이다. 당시에는 자유, 기회, 사상 등의 개념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젊은 여행자였던 나와 죽음의 바다에서 우여곡절 끝에 구조된 씩씩한 펭귄 후안 살바도르는 더없이 행복한 우정을 나눴다.